Y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문의 영광의 김가인입니다. 저희 가문의 영광이 지난 시간에는 전옥록 씨 그 연예인 가족에 대한 그 사주풀이를 한번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궁금했던 게 이런 것도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게 어떻게 저렇게 풀이가 되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사주풀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오행과 천간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건데요. 오늘도 좋은 설명을 해 주실 마가 황대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Y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서는 그 사주의 기초적인 그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천간, 그 다음에 임목, 임목을 비롯해서 자수, 축토 이런 지지에 대해서 천간 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그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사주풀이가 그 무엇의 그 음양과 또 그 오행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알고 이 사주를 들어야 될지 그 음양 오행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주에서 쓰는 천간 지지의 간지가 다 오행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음양 오행이라고 합니다. 음양하고 오행이 우리 그 사주풀이에 전부 다 배어 있다.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오늘 그러면 음양 오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양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쓰는 용어 중에 음양 오행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일주일을 표시하는 그 글자들 있죠. 일월, 화수, 목, 금, 토. 이 글자에 음양 오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이게 이제 태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학에서는 이걸 양을 대표하는 태양이라 그래서 양을 말하는 것이고, 다음에 월은 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달은 음양에서는 이제 음양오행 역학에서는 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일월 이 두 글자가 음과 양을 대표해서 나타내는 글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화는 우리가 아시죠? 불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행 중에 이 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화가요. 그다음에 수요일의 수는 물을 나타내는 또 오행이고, 목요일에 목은 나무를 나타내는 이제 이 오행이 되고, 또 금요일에 금은 새와 돌을 나타내는 그런 또 오행이고, 토는 흙을 나타내는 오행이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음과 양, 그다음에 목화 토, 금, 수 이 다섯 가지 오행. 이래서 이걸 음양 오행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화수목금토라는 그 오행은 그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행을 설명하려면은 그 우리 동양 사람들이 생각해 왔던 그 우주의 탄생 과정,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이제 서양에서는 이 세상을 그 신이 다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이 무국에서 이제 태극을 거쳐서, 사실은 이제 태극을 그 모든 만물을 만드는 어떤 신에 비교해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 흐름이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팔캐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우리 주역 있죠. 주역에 있는 내용이 이제 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태극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주가 생길 때 대폭발이 생기죠. 빅뱅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태극이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의 이제 그 어떤 이 태극이라는 건 실물이 아니고 어떤 가상적인 거죠. 가상적인 거면서 어떤 상상 속에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이 태극이 실제로는 음과 양이 분리되지 않고 다 혼재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 있던 태극에서 음과 양이 이제 분리가 되죠. 이게 이제
태극이 음과 양을 이제 뭐 낳는다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 주역에 들어 있죠. 그래서 이제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또 음양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음이 한 번 되고 양이 한 번 되는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사상이 생기죠. 사상은 이제 태음, 소양, 태양, 소음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사상에 깃대서 이제 오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또 팔캐가 생성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태극을 그려놓은 겁니다. 태극이요. 태극은 이제 우리 그 태극기 있죠. 우리 태극기가 이제 이 태극을 그린 거예요. 이게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자, 음과 양이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대치에서 항상 이게 변해요. 양이 한번 강해졌다가 다시 또 음이 강해졌다가 이런 이제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지구에 그보다 이 우주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주의 어떤 변화 이거는 이제 항상 이런 과정이에요. 한번 이제 음이 됐다가 이 굉장한 음이 됐다가 이게 점점 양이 나와서 양의 기운이 점점 이렇게 발산해서 양이 이제 극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이 양이 또 수축이 되죠. 수축이 돼서 다시 이렇게 음으로 들어가고 항상 이런 과정으로 양이 됐다가 음이 됐다가 이런 과정을 이제 우주가 변화하는 어떤 기본 원리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 태음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이제 차가운 시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양이 하나 생겨서 점점 올라와서 어느 정도 이제 발산이 돼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단계를 소양이다 발산된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양이 극에 이른 거를 태양 또는 뭐 노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노양은 양이 늙었다. 양이 극에 이르면 음으로 바뀐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소음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차가운 태음으로 이렇게 가죠. 사계절로 표시하면 그렇습니다. 여기를 겨울로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에서 이제 굉장히 춥죠. 그러다가 따뜻한 기운이 나와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이런 이제 봄에 해당하는 이런 계절이죠. 여기를 이제 소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처럼 열기가 막 품어 나오는 이렇게 뜨거운 계절이 되죠. 이제 여름으로 보시면 돼요. 이 여름이 다시 이제 지나면은 선선한 가을로 가죠. 이게 이제 소음의 단계고 여기서 이제 가을이 지나면 또 차가운 겨울이 되죠. 이걸 이제 태음의 단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년 4계절에 흐르는 그런 변화. 그다음에 우리가 밤, 그다음에 새벽, 그다음에 한낮, 저녁, 한밤중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 변화는 항상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한 번 음이 됐다가 한 번 양이 됐다가 한 번 음이 됐다 한 번 양이 됐다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간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우주의 변화를 설명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 그림에 보시면 지금 양쪽에 이렇게 서로 대치를 하고 있죠. 음과 양이 서로 대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립을 하면서 또 조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 보시면은 가장 차가운 단계인데 여기는 뭐냐면 음이 제일 강하죠. 양은 거의 지금 소멸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양이 지금 하나 이제 딱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가 겨울이고 이제 태음의 단계다. 아까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을 이제 워드로 그렸을 때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지나갔지만 이 봄, 따뜻한 이 봄에는 싹이 나고 그러죠. 이제 이 단계가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뜨거운 그런 계절은 이제 여름이 됩니다. 이걸 이제 태양. 그다음에 이제 선선해지는 가을. 이거를 이제 소음.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태음, 노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태극은 사실은 음양을 낳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음양이 사실은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는 근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음양이 중요하죠. 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태극에서부터 음양이 나눠갖고 이렇게 발전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해 놓은 겁니다. 태극은 음과 양이 구별되지 않고 같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양이 하나 생기고 음이 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음과 양이 나왔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 양에다가 양을 하나 붙이면 태양이 되고, 양에다가 음을 하나 붙이면 소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도 보면은 음에다가 양을 하나 붙이면 소양이 되고, 이 음에다가 또 음을 하나 붙이면 태음이 되고, 이래서 사상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태양에다가 또 하나 붙이면 돼요. 양을 하나 붙이면 건캐, 음을 하나 붙이면 태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뭐냐면은 8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8캐, 그 주역에서 64캐가 나오는 그 기본이 이제 이런 캐들인데, 이게 다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2캐는 소음에다가 양을 하나 붙이면 2캐. 그 다음에 이 소음 여기에다가 또 음을 하나 붙이면 진캐 이렇게 되고, 소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하나 붙이면 손캐, 음을 하나 붙이면 강캐 이렇게 가죠. 태음은 똑같이 양을 붙이면 강캐, 음을 붙이면 공캐 이렇게 되는데, 이 8캐는 그 복희 씨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 복희 씨는 그 중국에서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떠봤던데, 사실은 이분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 배달국의 왕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8캐는 사실은 뭘 그린 거냐? 자, 건캐는 이건 태양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캐는 땅을 그린 겁니다. 하늘과 땅을 그린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감캐는 이제 달, 물 이런 걸 그린 거고, 이캐는 태양, 또 불을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캐는 산을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태캐는 연못을 그린 거고, 이게 뭐냐? 이 8캐가 사실은 우리 자연현상을 그린 거예요. 이 자연현상을 그렸는데, 뒤에 이제 중국에서 공자를 거쳐서 중국 그 수천 년 내려오면서 이제 발전해서 이 과정들이 다 나온 겁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북송 시절에 소홍이라고 우리가 그 잘 알려져 있죠. 그 양반이 이게 사실은 개발해낸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양이 뭔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음양은 이 모든 만물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음과 양이 어디나 다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여름은 양이고 겨울은 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봄은 양이고 가을은 음이고, 한낮은 양이고 밤중은 음이고, 소년은 양이고 노년은 음이고, 손등은 양이고 손바닥은 음이고, 수컷은 양이고 암컷은 음이고, 시작은 양이고 끝은 음이고, 시간은 양이고 공간은 음이고, 기쁨은 양이고 슬픔은 음이고, 웃음은 양이고 눈물은 음이고, 여유는 양이고 공포는 음이고, 지혜는 양이고 우치는. 자, 이 모든 게 다 우리 이 살고 있는 이 지상의 모든, 그다음에 이 지구 우주의 모든 만물은 다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음양의 특징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음양은 상대적이다. 음양은 대립 속에서 융화를 나타낸다. 음양은 어느 한쪽으로만 존재할 수 없다. 음양은 이기고 지는 법이 없다. 자, 음과 양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항상 상대적이에요.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고 강한 부분은 양이 되고, 거기에 비해서 좀 부드럽고 들어간 부분은 음이 되고,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과 양이 서로 대립도 하지만 이제 서로 이렇게 화합을 해요. 음과 양이 대립하면서 화합을 하면은 이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기도 나오지만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고 그렇죠. 근데 음양이 합을 이루면 또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이 원리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음양이 대립을 하지만 또 융화를 한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음양은 이기고 지는 법이 없다. 그래서 한 번 양이 강해졌으면 또 다음에 음이 강해지고, 이런 식으로 항상 되는 거다는 겁니다. 서로 의지하고 도와준다. 그 다음에 항상 서로를 그리워하고 동경하지만 영원히 만나서 하나가 될 수는 없다. 이제 이건 뭐냐? 남녀가 만나서 합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합을 해서 다 양이 되거나 다 음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합해서 새로운 뭘 만들지만 그렇지만 고유한 음양은 남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음양은 눈길 머무는 곳이면 어디나 있다. 음양은 보이지 않는 곳에 음이 존재한다. 자기로는 한 띠끝 속에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 자, 음양의 이제 원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음양은 없는 데가 없다. 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에 요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아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태극을 바탕으로 해서 음과 양이 나누고 또 사상이 나오고 8캐가 나오고, 여기다가 한 번 더 곱하면 64캐가 나와요.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겁니다. 이 펼쳐질 때는 이 태극의 모양을 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거는 다 일로 또 다 수렴이 될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나왔지만 전부 다 하나로 수렴이 된다. 이 이야기가 음양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 예, 지금 그 태극에 대해서 이제 양과 음에 대한 걸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그 목화 토금소 그 오행 말씀이에요. 예, 예. 그 오행은 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음양이 이제 음양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행이 출현되는 이제 그 과정을 잠깐 또 설명드리고 또 오행의 특징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까 사상을 배웠잖아요. 태음, 겨울, 이 추울 때. 이 추울 때를 대표하는 게 이제 수예요. 차갑다는 거죠, 이게. 물, 이제 얼음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목이 있어요. 목은 뭐냐? 그다음에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이 차가운 이 태음이 수를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 기운이 점점 올라와서 소양이 됐을 때 이제 목의 기운이 이제 이 소양을 대표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열기를 품어내고 기가 가장 이제 발산되는 이 더운 계절 이게 이제 화가 대표한다. 그다음에 이 화의 기운을 이제 점점 이렇게 수축시키는 이게 이제 금의 기운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음과 양이 한 번 양이 됐다가 한 번 음이 되는 이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나눠 놓은 게 오행이에요. 네. 2단계에서는 물이다. 차가울 때는. 그다음에 따뜻해지는 2단계는 목이다. 그다음에 아주 더운 여기는 화다. 이제 좀 선선해지는 여기는 급이다. 이렇게 해서 오행이 생겼고 토는 이 가운데 중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는 항상 중립적인 어떤 요인이 되고 다 이 중심을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에는 임수와 계수, 천간에 이렇게 나오고 목에는 갑목과 을목이 있고 화에는 병화와 정화가 있고 그다음에 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다. 이거 이제 천간을 말하는 겁니다. 천간. 예, 그래서 이제 오행이 이렇게 이제 출현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금방 설명드린 그 오행에 대한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목입니다. 목은 솟구쳐 뻗어 나가려고 하는 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면 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자, 우리가 이제 이 사상을 설명할 때 이 차가운 계절에서 이 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추위를 뚫고 올라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나무가 그 땅 속에서 그 추위를 뚫고 올라오는 그 강렬한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목 기운은 하늘로 치솟는 기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목이 하늘로 치솟는 이런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자, 우리가 이제 등산을 가잖아요. 산에 가면은 이 도회지 있는 것보다 산에 가면은 아주 상쾌함을 많이 느끼죠. 자, 그건 왜 그러냐? 이제 목은 나무를 많이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산에 가면 나무가 많죠. 이 나무는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는 이 생기를 불어넣는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산에 가면 좋은 기운을 받는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목 기운은 또 한의사들 사주에 많아요. 네. 예, 이 한의사들이 또 이 환자를 치유할 때 그 좋은 기운을 물어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은 이런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 자, 그다음에 화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 설명되어 있죠. 화는 정열이나 인내심은 약하다. 화는 열기나 식기도 잘한다. 화는 젊음이고 배짱도 두둑하다. 이 화는 이제 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이 한번 확 피었다 꺼져버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강렬하지만 이 뒤가 물러요. 뒤가 없어요. 그냥 그때뿐입니다. 이게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모임에서 특히 데모하는 사람들 데모대에 앞서서 깃발을 흔들고 막 싸우자 외치는 사람들은 거의가 이 화일주가 많아요. 예,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예요. 성격이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화는 이렇게 분명한 거를 좋아합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리송하거나 추상적인 거 이런 거는 싫어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그다음에 또 남을 간섭하는 걸 좋아해요. 이 집에 가서 뭐 제사상에 먼 나라, 대추 나라, 밤 나라 하는 사람들이 이제 화가 많죠.
이러다 보니까 화는 위아래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화는 이제 우리 지금 현대 사회를 나타내요. 화의 시대는 정화를 이제 화로 대표로 봐갖고 문명의 불이다. 이렇게 화가 왕성해지는 이런 시절이 이제 가장 좋은 건데, 요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또 그 8캐를 갖고 설명드리겠지만, 화는 이제 일단은 문명의 불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토는 이 어머니, 그다음에 모든 만물을 감싸주고 포용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산에다 갖다 묻잖아요. 산이 토예요. 사람 시체를 묻어도 되고, 그다음에 폐기물도 갖다 묻죠. 묻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다 감싸주는 겁니다. 받아주고 포용해주고. 그래서 토는 모든 오행을 다 갖다주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감싸 안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토는 전체고 오행의 결합체다. 오행을 다 감싸 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개성이 없고 변함이 없다. 토의 특징은 이제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자, 금은 이제 돌, 바위, 암성, 모래, 자갈, 뭐 다이아몬드, 철 이런 걸 이제 나타냅니다. 자, 금의 특징은 뜨거운 그 기운을 이렇게 안아들이는 수렴하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를 갖고 있다. 이제 그래서 보면 이제 중국 같은 데서 보면 그 죄수들을 가을에 많이 이제 사형을 시켜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람을 죽이는 살기고 기운을 수렴하는 거잖아요. 화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그런 게 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을에 그런 사형 집행을 많이 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금은 결단력이 있다. 그러나 금기가 지나치면 단단하고 고집불통이다. 금은 그냥 의리도 있고 그 조폭들 있잖아요. 뭐 조폭이라든지 아주 그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금 팔자가 많습니다. 자, 금은 두려움이 없다. 화는 뒤끝이 없고 금은 뒤끝이 있다. 화는 확 불 피웠다가 조용해져 버리잖아요. 식으면. 근데 금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그런 어떤 악한 감정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오행에 관해서 그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직도 이야기해 드릴 것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기본적인 거를 배우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더 즐거운 그런 또 여러 가지 알아가는 거로 또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가문의 영광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